자, 우리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날 때 저 사람 부자가 되겠네? 라는 걸 볼 수 있을까? 지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감성적인 게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다는 아닌 것 같긴 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이랑 친하게 지냈던 기간이 있는데 커서 합리적 의심을 한 꼭지가 뭐였냐? 걔는 전교 1등만 할 거야 라고 정해진 상태에서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 1등 하는 친구가 전교 1등을 했을 때와 1등을 하기 전을 비교해 본다라는 가설을 세워보면 어떤 행동들이 달라져 있었냐라는 거죠. 뭔가는 달랐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하기가 좀 민망한 얘기인데 초중학교 때 반에서 거의 꼴등을 팍팍 깁니다. 42명 중에 한 39등 이렇게 한 사람이었어요. 이건 뭐 공부 안 하게 되는 거거든. 그 39등이 자라서 고등학교 땐 반에서 10등 안에 꼬박꼬박 들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안 바뀌더라고. 성인이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잘못됐더라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획을 세운 거야. 그게 뭐였냐? 벼락치기였었어요. 벼락치기는 학교에서 예상 문제 다 던져주고 그것만 달달 외운 다음에 평가를 치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잖아. 리셋되잖아. 대한민국 평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문제은행, 예상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서점에서 다 팔잖아. 그걸 달달 외워서 시험을 치죠. 근데 어디서 갈려요? 출제된 시험 문제 몇 개는 예상 문제에 없는 문제가 나와요. 그거를 해결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이랑 갈리는 시스템이잖아. 전교 1등은 뭘 할 줄 알았냐면 이해를 해가지고 응용이라는 걸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것처럼 한 사람이 한 단계 점프하기 전에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도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은 그걸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싫은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의사표현을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스스로 정의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저한테 어떤 계기가 생겼냐면 멘토가 생기게 됩니다. 그 전까지 살면서 목표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목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아 몰랑 이러면서 될 대로 되겠지 식이에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달성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목적이랑 목표 이런 게 좀 어렵죠.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국대들 있잖아요. 국가대표. 그 국대들이 목적이 국대였을까요? 아니에요. 목표가 국대였던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사람 자체에 영향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럼 그 영향력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목적으로 착각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달성하고 나버리니까 초심을 잃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시간을 써서 준비한 사람들은 퀀텀 점프를 하는 거고 이룬 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벌써 존재를 감췄거나 날아갔습니다. 목표는 방법입니다. 국대가 돼서 국가의 위상을 올리는 게 국대의 목표입니다. 목적은 내가 국대를 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예요. 국대는 메달을 따면 연금 나오죠. 사회에서 보호해 주잖아. 국대들이 매달 죽어라 따는 이유는요. 국대들이 속보이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국대들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생존의 걱정이 없어지는 경제적 자유가 가능해지는 거잖아. 그렇게 정상에 올라가면 국대들이 뭘 하나요?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요. 간혹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운이 심하게 작용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로또를 맞은 분들 TV에서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 10명 중에 한두 명 꼴이에요. 나머지는 다 노숙자 돼 있더라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거 왜 이래요? 목표를 거치지 않고 한 방에 뛴 거잖아요. 게임 용어로 핵 쓴 거예요. 이 사람 목표가 뭐였다? nothing.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아, 이건 있을 수도 있겠다. 학교 졸업하고 사회로 나왔는데 시작이 빚이야. 아, 학자금 대출 언제 다 갚냐? 해야 할 게 태산인데 급여는 박봉이고 돈 들어오자마자 그냥 하이패스로 낼름낼름 다 빼가고 목표가 쇼미더 빚가가 된 거야. 그러다 어느 날 로또가 터진 거죠. 빚은 다 해결됐어요. 그 다음 잡아놓은 목표가 없으니까 재테크다 뭐다 해가지고 부동산 만지작되고 주식, 비트코인 만지작되다가 꼴랑 날려먹고 지나고 보니까 개털돼 있어. 그렇다고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도요,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니까 버는 거예요. 우리가 핫하다라고만 해서 무작정 진입하면은 개털된다 이 말이에요. 목표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하지 않고서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 단계가 첫 번째, 될 대로 되는 단계. 아 몰랑 하고 사는 거야. 제가 20대 후반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두 번째,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에 관련돼서 달려가는 단계. 제가 30대의 멘토를 만나서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선한 영향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단계. 제가 아직 넘진 않았지만 제 분야에서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목적은요, 반드시 목표라는 걸 거치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요술방망이처럼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이 튀어나온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예전부터 좀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는 목적을 세우기가 어렵다 하는 분들은요, 조그맣게나마 팁을 드릴 테니까 목표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목표라는 청사진을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명사로 박아 놓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이거예요. 돈 많이 벌고 싶다. 공무원, 의사, 변호사, 대기업의 특정 브랜드, 뭐 샘숑, RG 뭐 이런데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좀 다니다 보면 사람이 적응이란 걸 하거든요. 그러면서 착각하게 돼요. 일이 손이 익다 보니까 내 자신하고 협상을 하기 시작해. 일하는 시간 대비 급여가 좀 잼뱅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장치를 하나 더 만들어 놔야 돼요. 내가 그 회사나 그 산업 분야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돈 벌려고가 되면 자신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돈 말고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에 퇴사를 고려해야 할 진짜 타이밍을 참고해 보세요. 다음은 실행 부분인데, 이거는 명사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 하기 이런 식의 동사로 설정이 돼야 돼요. 무엇 하기에는 명분이 뒷받쳐주면 완전 베스트야. 그러면 똥오줌 분간이 가능해져.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시간 투자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연도 계획이 다이어트다 해놓고 요가, 피트니스 이런 데 등록해. 그리고 초장에 조금 다니다가 환경적인 요소로 박살이 나. 내 잘못은 아니야. 그렇게 연말이 되면 내 잘못은 아닌데 괜스레 현타 오죠. 목표를 잡고 실행 못하고 있다면 목표가 잘못 세팅됐다라기보다는 크기가 너무 커서 끝이 보일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전의를 잃었을 확률이 높아요. 이거를 돕는 게 말하기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 다이어트 중이야. 그러면서 이제 집에다가 붙여놓고 나 다이어트 중이네. 인지 쓰기 플래너 같은 데에 일주일, 그것도 길면 뭐 3일 만에 몇 킬로 빼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보고 듣고 요요 안 오고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들의 영상 참조하기. 성공한 사람들 직접 친구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이제 찾아가서 이제 들어보고 어떻게 했는지. 이런 식의 주제 관련해서 인터넷은 유튜브에 다 있잖아. 인지시키는 게 포인트예요. 나한테 맞는 방법을. 환경적 요소를 방어해 볼게요. 다이어트만 시작하면 연락 없는 지인들이 갑자기 막 뭘 먹지. 지인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철벽 칠 수 있죠. 진짜 환경적 문제는 이거야.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회식은 가야 되잖아. 거기서 근데 회식 갔는데 안 먹고 있어. 그럼 눈치 심하게 보이죠?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그럴 때는요, 먹어요. 목표를 수정하면 돼요. 어떻게 수정하냐면 회식 자리 자체에서 조금 먹는다라든지, 회식 다음 날에 먹는 양을 줄이든지, 아예 굶지 말고 평소 계획 세워놓은 그 시간에 맞춰서 운동 시간을 조금 늘려주든지 자신하고 협의를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게 만약에 몸에 밴다. 그럼 뭐죠? 우리가 전문 용어로 습관이라고 해요. 요즘 말로 루틴. 근데 내 힘으로 그거를 아무리 한다라고 해도 환경적 요소나 운 같은 요건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요, 내가 다 한다 그래도 안 된다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행을 했어. 근데 결과가 별로야. 처음엔 멘탈 열나 흔들립니다. 불안도해지고요. 아, 이번 생은 망했네 하면서 저 스스로도 포기를 유도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실패했을 당시에는 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 쏟은 노력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근데 그거 뻘짓한 거냐? 절대 아닙니다. 확실한 건 저도 결과를 본 당시엔 멘탈이 이렇게 흔들려서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회복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경험을 다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물질적인 거, 자격증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장롱에 처박혀서 못 쓰고 있긴 하지만 미션 클리어 할 때까지
수정하는 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 성공 관련 책에도 실패도 성공이다라는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적은요,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시고 정의 내려놓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고2 때 아이고 뭐 해먹고 살지? 처음 고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답을 못 찾고 사회로 나왔거든요. 악순환을 돌다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나서부터 그 뒤로 5년 동안 수입 없이 사는데 무진장 힘들었어 진짜. 내가 그런 결핍을 경험해 봤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나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의지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목적은 제 분야에서 상담가로 활동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흔들리면 사람이 삽질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흔들리면 안 되고요. 내가 세워놓은 목적이 자주 흔들린다. 그러면 다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목적을. 이러고 보니까 제 멘토한테도 못했던 말을 대국민 선포를 해버렸네. 네! 저도 열심히 살고 있겠습니다.